통장에 돈이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상해 보셨나요? 은행에 저금한 돈 100%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한국은행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뱅크런 대비 긴급대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요? 뱅크런이요? 은행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달려가는 그거 말이죠. 왜 갑자기 내년 1월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발표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할 만큼 위험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올해 11월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일정이 뒤로 밀렸습니다. 예산 운용에 압박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회사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통장 속 돈이 정말 안전한지, 지금 당장 뭘 체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맡긴 돈을 금고에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1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다. 한두 명이 돈 찾으러 오면 문제 없어요. 10명이 와도 괜찮죠. 그런데 100명, 1000명이 동시에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텅 빕니다. 이게 뱅크런이거든요.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36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정상 영업하던 은행이 저녁에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는데 하루 만에 56조 원이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1997년처럼 은행 앞에 줄 설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침대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10만 명이 1초 만에 동시에 돈을 뺄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은행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이 가진 대출 서류까지 담보로 받아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원래 한국은행은 국채 같은 초우량 담보만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급만 받았는데 갑자기 은행이 들고 있는 일반 대출 서류까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진짜 위기가 터지면 은행들이 가진 다이아몬드를 다 팔아도 현금이 모자랄 거라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내년 2월이냐?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수조 원대 건설사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동안 임시로 연장해주던 대출들이 진짜 갚아야 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동네 한번 보세요. 크레인 서 있는데 공사 멈춘 곳 없나요? 그 건설사들이 은행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렸습니다. 아파트 지어서 팔면 갚으려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안 팔려요. 마트 가보세요. 작년에 5만원이면 가득 담았던 게 지금은 3만원어치밖에 못 담습니다. 집 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은행이 손해를 보면 그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이 위험해지죠. 바로 우리입니다. 실제로 일부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와 만기 연장 기준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연장되던 대출도 지금은 까다로워졌어요. 은행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5천만 원까지만 넣어놔서 안전하다?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물론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은행이 망하고 바로 다음날 돈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사하고 결정하고 지급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월세, 자녀 학원비는 뭘로 내나요? 돈이 묶이는 순간 경제생활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밤 10분만 투자하세요. 4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예금 분산 체크입니다. 핸드폰 꺼내서 은행 앱 열어보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비 계좌 분리입니다. 월급 들어오는 계좌, 자동이체 나가는 계좌, 비상금 계좌를 따로 관리하세요. 만약 한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생활은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통장 숫자가 아니라 진짜 5만 원권 지폐 말하는 겁니다. 만약 ATM 기기가 멈추면 신용카드도 모바일 결제도 소용없어요. 최소 한 달치 생활비는 집에 보관해 두세요. 세 번째, 대출 금리 점검입니다. 대출 앱 열어보세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하시고요. 변동금리라면 이번 달 안에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세요. 금리가 1%만 올라가도 대출이 2억이면 월 이자가 16만 원씩 늘어나요. 1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지금 조금 높아도 나중에 폭등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자산 분산 원칙입니다. 원화만 올인하지 마세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외화 그리고 현금 흐름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은 자동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분산은 투자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투자용 부동산이 있다면 지금이 정리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 부담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현금화를 고려하세요. 1997년 11월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에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뒤 국가는 부도를 선언했죠.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있던 사람은 돈을 못 찾았습니다. 새벽에 움직인 사람은 돈을 찾았어요. 차이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수당 지급 일정이 밀렸습니다. 금융권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신호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재앙일 뿐입니다. 설령 제가 말씀드린 뱅크런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네 가지 체크를 통해서 더 탄탄한 자산관리 습관을 갖게 될 테니까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오늘 밤 10분 여러분이 체크한 이 네 가지가 10년 뒤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체크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